논어 명언 구절, 논어 향당편 해설 강의 특강, 향당편 1장 해석 강의. 교사 공자는 마을에서는 공손하시어 마치 말을 못하는 사람 같았다. 종묘와 조정에 있을 때는 말씀이 유창하면서도 오직 삼가실 뿐이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학생 선생님, 공자께서 왜 마을에서는 말이 없으셨던 건가요? 교사 공자께서는 상황과 장소에 따라 행동을 달리하셨습니다. 마을에서는 자신을 낮추고 말수를 줄여 사람들과 겸손하게 지내셨습니다. 반면 종묘와 조정 같은 중요한 자리에서는 말을 아끼지 않고 필요한 말을 하셨죠. 예를 들어 학교에서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조용히 해야 하지만 발표 시간이나 토론 시간에는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표현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학생아,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행동하라는 말씀이군요. 교사 맞아요. 윗글에서 보시다시피 공자께서는 마을에서는 겸손하고 조용하게 행동하셨고 중요한 자리에서는 말이 유창하면서도 신중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상황에 맞게 적절히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줍니다. 향당편 2장 해석 강의. 교사조에 나아가 하대부와 말씀하실 때는 당당하게 하시고 상대부와 말씀하실 때는 온화하게 하셨다. 임금이 계시면 공경스럽게 하시고 천천하게 하셨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학생 선생님, 공자께서 사람에 따라 왜 다르게 말씀하셨던 건가요? 교사 공자께서는 상대방의 지위와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셨습니다. 하대부와 대화할 때는 당당하게, 상대부와 대화할 때는 온화하게, 임금 앞에서는 더욱 공경스럽게 행동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친구들과 대화할 때는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부모님이나 선생님과 대화할 때는 좀 더 예의 바르고 존중하는 태도로 이야기해야 하는 것과 같아요. 학생, 그러니까 상대방에 따라 적절한 태도를 취하라는 말씀이시군요. 교사 맞습니다. 상대방에 따라 적절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더 원활한 소통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향당편 3장 해석 강의. 교사 임금이 공자를 불러 빈객을 접대하게 하시면 얼굴빛을 긴장한 듯하게 하며 발걸음을 빨리 하셨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학생 선생님, 왜 공자께서는 얼굴빛을 긴장한 듯 하셨던 건가요? 교사인은 공자께서 중요한 임무를 맡았을 때 그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중요한 발표나 시험을 앞두고 긴장하는 것과 같아요. 공자께서는 중요한 일을 맡았을 때 그 일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긴장하고 준비하셨습니다. 학생,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할 때는 그만큼 준비하고 집중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교사의 중요한 일을 맡았을 때는 그 일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공자께서는 중요한 일을 맡았을 때 그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시고 최선을 다하셨듯이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할 때 준비하고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줍니다. 향당편 4장 해석 강의. 교사 공자는 제후에 대궐 문을 들어갈 때는 문이 커도 몸을 굽혀 용납하지 못하는 것처럼 들어가셨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학생 선생님, 왜 공자께서는 문이 커도 몸을 굽히셨던 건가요? 교사인은 공자께서 항상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셨기 때문입니다. 문이 커도 몸을 굽히는 것은 공자께서 예의와 겸손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집에 방문할 때 겸손한 태도로 인사하고 행동하는 것과 같아요. 학생, 그러니까 항상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라는 말씀이시군요. 교사 그렇죠. 항상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예의와 겸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줍니다. 향당편 5장 해석 강의. 교사 사신으로 갈 때 옥으로 만든 규요를 손에 들고 몸을 굽혀 감당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셨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학생 선생님, 공자께서 왜 그렇게 몸을 굽히셨던 건가요? 교사 규율이라는 것은 신분을 나타내는 물건인데 그리 무겁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규율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처럼 여겼다는 의미는 공자께서 중요한 물건이나 임무를 맡았을 때 그 책임을 무겁게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물건을 다룰 때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은 그만큼 그 물건이나 임무를 소중히 여겼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중요한 서류나 물건을 다룰 때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과 같아요. 학생, 그러니까 중요한 물건이나 임무를 다룰 때 신중하게 행동하라는 말씀이시군요. 교사 맞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공자께서는 중요한 물건이나 임무를 맡았을 때 그 책임을 무겁게 느끼시고 신중하게 행동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할 때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줍니다. 향당편 6장 해석 강의. 교사 군자는 군청색이나 붉은색으로 옷깃을 꾸미지 않는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학생 선생님, 공자께서 왜 그런 색으로 옷깃을 꾸미지 않으셨던 건가요? 교사인은 공자께서 단정하고 절제된 삶을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군청색이나 붉은색은 화려한 색으로 군자가 화려한 옷을 입지 않으셨다는 것은 겸손과 절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 화려한 옷을 입기보다 단정하고 깔끔한 옷을 입는 것이 더 좋다는 것과 같아요. 학생, 그러니까 겸손하고 절제된 삶을 살라는 말씀이시군요. 교사 옳아요.
겸손하고 절제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자께서는 단정하고 절제된 삶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겸손하고 절제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줍니다. 향당편 7장 해석 강의. 교사 제례를 지내기 위해 재개할 때는 반드시 깨끗한 옷이 있어야 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학생 선생님, 왜 공자께서는 재개를 할 때 깨끗한 옷을 입으셨던 건가요? 교사인은 공자께서 신성한 의식을 준비할 때는 그만큼 정성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깨끗한 옷을 입는 것은 그 의식에 대한 존경과 정성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중요한 행사나 모임에 갈 때 단정한 옷을 입고 준비하는 것과 같아요. 학생 그러니까 중요한 의식이나 행사에는 정성을 다하라는 말씀이시군요. 교사 맞습니다. 중요한 의식이나 행사에는 정성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그 의식이나 행사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향당편 8장 해석 강의. 교사 음식은 정교하게 만든 것을 싫어하지 않고 얇게 썬 고기나 생선은 가늘게 썬 것을 싫어하지 않으셨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학생 선생님, 공자께서는 왜 정교하게 만든 음식을 좋아하지 않으셨던 건가요? 교사 공자께서는 음식을 통해 정성을 보셨습니다. 정교하게 만든 음식은 그만큼 정성과 노력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공자께서는 이를 싫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친구나 가족을 위해 음식을 정성껏 준비할 때 그 음식을 더 맛있게 느끼는 것과 같아요. 학생 그러니까 정성과 노력을 다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말씀이시군요. 교사 맞습니다. 정성과 노력을 다한 것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정성과 노력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줍니다. 향당편 9장 해석 강의. 교사 자리가 바르지 않으면 앉지 않으셨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학생 선생님, 공자께서는 왜 자리가 바르지 않으면 앉지 않으셨던 건가요? 교사인은 공자께서 모든 것이 바르고 정당해야 한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책상이나 침대를 정리하고 앉거나 눕는 것이 더 편안하고 안정감을 주는 것과 같아요. 학생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바르고 정당하게 하라는 말씀이시군요. 교사 그래요. 모든 것이 바르고 정당해야만 비로소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공자께서는 일상생활의 사소한 예를 통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바르고 정당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향당편 10장 해석 강의. 교사 마을 사람들이 술을 마실 때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먼저 자리를 뜨면 공자는 그제서야 나가셨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학생 선생님, 왜 공자께서는 노인이 자리를 뜨기 전까지 나가지 않으셨던 건가요? 교사인은 공자께서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어른이 먼저 자리를 뜨기 전까지 기다리는 것은 그에 대한 존경과 예의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른이나 선배가 먼저 자리를 뜰 때까지 기다리는 것과 같아요. 학생 그러니까 어른을 공경하라는 말씀이시군요. 교사예. 우리는 평상시에 어른을 공경해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퀴클에서 알 수 있듯이 공자께서는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줍니다. 향당편 11장 해석 강의. 교사 사람을 보내어 다른 나라에 가서 사람을 무난하게 할 때는 2번 절하고 보내셨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학생 선생님, 왜 공자께서는 2번 절하셨던 건가요? 교사인은 공자께서 사람을 보낼 때 그만큼 정성과 예의를 갖추셨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일을 맡길 때는 그에 대한 예의와 정성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중요한 부탁을 할 때 그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과 같아요. 학생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정성과 예의를 다하라는 말씀이시군요. 교사 맞습니다.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정성과 예의를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공자께서는 중요한 일을 할 때 정성과 예의를 다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할 때 정성과 예의를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줍니다. 향당편 12장 해석 강의. 교사 마구간이 불탔다. 공자께서 퇴청하시어 사람이 다쳤는가? 라고 물으시고 말에 대해서는 묻지 않으셨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학생 선생님, 왜 공자께서는 사람에 대해서만 물으셨던 건가요? 교사인은 공자께서 사람의 생명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인 것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말에 대해서는 묻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 가장 먼저 사람의 안위를 확인하는 것과 같아요. 학생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라는 말씀이시군요. 교사 맞습니다. 공자께서는 사람의 생명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줍니다. 향당편 13장 해석 강의. 교사 임금이 음식을 하사하시면 반드시 자리를 바르게 한 다음 먼저 맛보셨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학생 선생님, 왜 공자께서는 자리를 바르게 하신 후 맛보셨던 건가요? 교사인은 공자께서 임금의 은혜를 존중하고 그에 대한 예의를 다하기 위함입니다. 임금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누군가의 호의를 받을 때 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과 같아요. 학생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때는 감사와 존경을 표현하라는 말씀이시군요. 교사 맞습니다. 공자께서는 임금의 은혜를 받을 때
그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표현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감사와 존경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줍니다. 향당편 14장 해석 강의. 교사 황실의 위패를 모신 사당인 태묘에 들어가서는 매사를 물으셨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학생 선생님, 왜 공자께서는 매사를 물으셨던 건가요? 교사인은 공자께서 신성한 장소에 들어갔을 때 그에 대한 경의와 존경을 표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일을 자세히 묻는 것은 그 장소와 그곳에 모신 분들에 대한 존경과 예의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중요한 장소에 방문할 때 그에 대한 예의와 존경을 표현하는 것과 같아요. 학생 그러니까 중요한 장소에 들어갈 때는 그에 대한 예의와 존경을 표하라는 말씀이시군요. 교사 공자께서는 신성한 장소에 들어갈 때 그에 대한 예의와 존경을 표현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중요한 장소에 들어갈 때 예의와 존경을 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줍니다. 향당편 15장 해석 강의. 교사 친구가 죽었는데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자 공자께서 말하였다. 내가 장례를 치러주겠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학생 선생님, 왜 공자께서는 친구의 장례를 치러주셨던 건가요? 교사인은 공자께서 친구의 어려운 상황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도와주는 것은 우정과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도와주는 것과 같아요. 학생 그러니까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도와주라는 말씀이시군요. 교사 맞습니다. 공자께서는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도와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줍니다. 향당편 16장 해석 강의. 교사 잘 때는 시체처럼 반듯하게 눕지 않으셨고 거처할 때는 용모를 꾸미지 않고 단정히 하셨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학생 선생님, 왜 공자께서는 시체처럼 반듯하게 눕지 않으셨던 건가요? 교사인은 공자께서 매사의 단정함과 예의를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누워있을 때도 단정하게 하는 것은 그만큼 몸가짐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집에서 편안하게 있을 때도 단정하게 하는 것과 같아요. 학생 그러니까 매사에 단정하고 예의를 지키라는 말씀이시군요. 교사 맞습니다. 매사에 단정하고 예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향당편 17장 해석 강의. 교사 공자는 수레에 오를 때는 반드시 바르게 서서 고삐를 잡으셨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학생 선생님, 왜 공자께서는 수레에 오를 때 바르게 서서 고삐를 잡으셨던 건가요? 교사인은 공자께서 매사의 자세를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수레에 오를 때 바르게 서서 고삐를 잡는 것은 그만큼 자세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할 때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과 같아요. 학생 그러니까 매사의 자세를 중요하게 하라는 말씀이시군요. 교사 그렇죠. 매사의 자세를 중요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향당편 18장 해석 강의. 교사 꽁이 인기척을 느끼고 하늘을 선회한 후 다시 내려와 앉았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학생 선생님, 꽁이 인기척을 느끼고 하늘을 선회한 후 다시 내려와 앉은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교사인은 공자께서 자연의 이치를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꽁이 인기척을 느끼고 하늘을 선회한 후 다시 내려와 앉는 것은 자연의 이치와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연의 변화에 따라 행동하는 것과 같아요. 학생 그러니까 자연의 이치를 중요하게 여기라는 말씀이시군요. 교사 맞습니다. 이는 우리가 자연의 이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줍니다. 강의 전체 요약. 교사 향당편은 공자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자세와 행동을 통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공자께서는 매사에 정성과 노력을 다하고 사람의 생명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예의와 존경을 표현하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공자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맺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향당편의 가르침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교훈이 되는 강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